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 수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결국 진실을 되찾으며 복수와 용서의 경계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수진은 3년 사귄 재벌 3세 도연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상견례까지 일주일. 모든 게 완벽했다. 도연의 부모는 수진을 마음에 들어 했고 수진의 아버지도 사위감에 만족해했다. 단 하나의 변수만 없다면 8년 전 어머니는 새로운 사랑이라며 집을 나갔다. 그것도 아버지 친구와 함께. 수진은 그 후로 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수진은 읽지도 않고 삭제했다. 엄마 얘기는 하지 말자. 없는 사람으로 치자.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견례 당일 고급 한정식집 VIP룸. 양가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연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어머니는 유명 갤러리 관장이었다. 완벽한 분위기였다. 그때 웨이터가 들어와 수진에게 속삭였다. 손님, 밖에서 어떤 분이 찾으십니다. 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못 본다고 해요. 하지만 5분 후 룸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당당히 들어섰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어머니, 그리고 그 뒤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따라왔다. 어머, 벌써 시작하셨네요. 죄송해요. 교통이 막혀서. 어머니는 마치 초대받은 손님인 양 자연스럽게 말했다.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 분인지요? 도연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다. 아, 제가 수진이 친모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머니가 옆에 남자를 소개하려는 순간 도연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미영아. 순간 룸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도연의 아버지와 수진의 어머니가 서로를 알고 있었다. 어머, 회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오랜만이에요. 수진의 어머니가 능글맞게 웃었다. 수진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의 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수진의 어머니가 폭탄을 터뜨렸다. 아, 말 안 하셨구나. 회장님이랑 저랑은 오래된 사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도연의 아버지가 창백해졌다. 입 다물어, 미영아. 왜요?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잖아요. 수진이랑 도연이가 결혼하면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기가 섞였다. 수진의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이거 보실래요? 8년 전 사진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도연의 아버지와 수진의 어머니가 친밀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해외여행지까지. 이 사진들은 뭐예요? 도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이 저한테 투자해 주신 사업 관련해서 만날 때 찍은 거예요. 물론 사업만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수진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도연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연의 아버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만해, 미영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돈? 전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다. 전 그냥 제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 걸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안이 저랑 인연이 있네요. 도연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우리 나가자. 하지만 수진의 어머니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참, 도연아. 너 혹시 내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니? 그리고 수진아, 너도 내 생일 말이야.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다. 설마 도연의 어머니가 입을 가렸다. 수진의 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병원 기록이에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요.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진과 도연이 이복남매라는 사실이었다. 룸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수진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도연은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제 결혼식은 취소해야겠네요. 수진의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래도 근친혼은 안 되잖아요. 수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이게 엄마가 원했던 거예요? 원했던 거라니. 난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네가 잘못된 결혼을 하기 전에 막아준 거지.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계획된 복수였다는 것을. 8년 전 도연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복수를 자신의 딸을 이용해 완성한 것이었다. 상견례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다. 수진과 도연의 결혼은 취소됐고 두 가족은 영영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수진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축하해요, 엄마. 드디어 원하던 복수를 했네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진의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복수? 난 그냥 네가 불행해지는 걸 막아준 것뿐이야. 나처럼. 그날 이후 수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결혼도, 심지어 가족에 대한 믿음까지.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어머니가 8년간 계획해온 완벽한 복수극이었다는 것을. 상견례 참사 후 3개월.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집에 틀어박혀 있던 그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진 병실에서 수진은 조용히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수진은 먼저 도연을 찾아갔다. 그 역시 가문의 수치가 되어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연 씨, 우리 둘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해자는 멀쩡히 살고 있어요. 수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다.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망설였지만 수진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뭘 해야 하는데? 일단 진실부터 밝혀야죠. 그 DNA 검사 결과 정말 믿어요? 수진은 대학 동기 할인의 도움을 받았다. 할인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다. 그들이 어머니가 제시한 DNA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진아, 이거 완전 조작이야. 검사 기간도 가짜고 서류 양식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템플릿이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진짜 검사를 해보자. 정식 병원에서 진행한 DNA 검사 결과 수진과 도연은 전혀 혈연 관계가 없었다. 어머니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20년 전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고 도연의 아버지는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어머니는 사기가 발각된 후 도망치면서 언젠가 피해자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20년짜리 복수극이었구나. 수진이 이를 갈았다. 그럼 나도 20년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줘야겠네. 수진과 도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가 현재 김 실장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불법 자금 세탁과 탈세가 만연해 있었다. 수진은 어머니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무엇보다 인정받는 것을 갈망했다.
그래서 곧 있을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를 노렸다. 엄마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모든 걸 빼앗아야 해. 수진이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몇 달에 걸쳐 증거를 수집했다. 어머니와 김 실장의 불법 행위 증거, 과거 사기 사건 자료,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수진을 이용한 복수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녹취록까지. 이제 무대는 준비됐어. 수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투자 설명회 당일. 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투자자와 언론인들이 모였다. 어머니는 김 실장 옆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여러분, 저희 회사는 김 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꺼졌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수진이와 도연이를 결혼시켜서 그 집안을 완전히 박살낼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어서 조작된 DNA 검사 결과, 불법 자금 거래 내역, 과거 사기 사건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됐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입구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무대 위로 수진이 올라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짚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김미영 씨의 딸 수진입니다. 3개월 전 제 어머니는 저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죠.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감히 나를. 네, 제가 감히 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요. 복수는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검찰 수사관들이 어머니를 체포해 갔다. 화려한 드레스는 구겨졌고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은 산산조각 났다. 6개월 후 수진과 도연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엔 진짜 가족들만 참석한 소박하지만 진실한 결혼식이었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네. 도연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도.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다. 감옥에 있는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엄마, 20년간 계획한 복수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어떤 의미로는 엄마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복수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바꾼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수진의 어머니는 과거의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분노와 상처를 복수로 되갚으려 했지요. 하지만 그 복수는 결국 자신과 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업의 연세라 부릅니다. 한 사람의 분노와 집착이 또 다른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또 다른 원한을 만들어내지요. 그 끝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불행했던 이유를 타인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 그 괴로움은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멈춘다. 법구경 제5장. 수지는 처음엔 어머니처럼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복수를 넘어선 통찰을 얻습니다. 복수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진실과 용서만이 고통의 굴레를 끊을 수 있음을.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치입니다.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어머니의 분노도 수진의 고통도 결국 인연이었을 뿐.
그 인연을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복수는 달콤한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독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집착입니다. 수지는 결국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업을 끊고 사랑으로 회양한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었지요. 나는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수진과 어머니를 떠올려 봅시다. 내 안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내가 아직 이 마음을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제 그 마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그만 놓아주자. 미움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진실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등은 곧게 세우되 힘을 빼고 어깨를 툭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이 내 안의 고요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하나, 둘. 들이마시며 내 안의 불안과 분노를 느껴봅니다. 내쉬며 그 분노가 바람처럼 흩어지도록 놓아줍니다. 이제 마음속에 내가 오래 미워해온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봅시다. 어쩌면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실리게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아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미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아. 그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단지 놓아주고 싶은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만 보세요. 그 인연도 이제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결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을 나 자신에게 돌려봅니다. 지금까지 미워하느라 원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생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제 너도 조금은 편해져도 돼. 들숨마다 용서의 마음을 마시고 날숨마다 집착과 분노를 내보냅니다. 들이쉬며 나는 자유롭다. 내쉬며 나는 집착을 놓는다. 다시 들이쉬며 나는 사랑으로 채운다. 내쉬며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이 호흡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복수의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대신 따뜻한 빛이 가슴을 감쌉니다. 그 빛은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민의 빛, 나도 상처받은 존재였고 그 사람도 무지 속에서 고통받았던 존재임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해탈의 문턱에 닿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합시다. 오늘 나는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나는 과거를 놓아줍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 안의 고요를 느껴봅니다. 이제 들숨은 생명이고 날숨은 해탈입니다. 들이쉬며 사랑합니다. 내쉬며 감사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업을 끊고 진정한 자비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복수로 삶을 태웠지만 수진은 진실로 자신을 구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내 안의 미움, 억울함,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복수는 그 불꽃입니다. 처음엔 정의로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집어삼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가릅니다. 어떤 이는 그 상처를 복수의 불쏘시개로 쓰고 어떤 이는 그 상처를 연민의 씨앗으로 바꿉니다. 수지는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미움을 끊어버림으로써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녹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가? 아니면 불을 끄고 있는가? 미움은 불이고 자비는 물입니다. 불은 순간 뜨겁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은 조용히 끊임없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대가 미움을 멈추면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세상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평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복수의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진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는 단순한 복수의 선언이 아니라 업을 끊는 회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증오를 버린 자는 자유롭다. 원망을 잊은 자는 부처의 길에 서 있다. 복수를 버린 순간 그대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해탈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의 불꽃을 살펴보십시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불에 바람을 불지 말고 자비의 물을 한 바가지 부어보세요. 그 한순간의 선택이 업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강을 바꿉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고통을 자비로 바꾼 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복수의 불을 끄고 자비의 물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신 길입니다. 들이쉬며 나는 연민을 품습니다. 내쉬며 나는 미움을 놓습니다. 들이쉬며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내쉬며 나는 세상을 품습니다. 자비로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곳이 곧 극락입니다. 자, 이제 호흡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합시다.